김민재 갖고 싶다.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출장이 확실시되는 주말 세리에A 빅매치 나폴리 대 AS 로마의 경기 프리뷰해봅니다. 먼저 김민재와 무리뉴 감독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현재 AS 로마를 이끌고 있는 건 세계적인 명장이자 한때 손흥민의 감독으로 친숙해진 주제 무리뉴입니다. 이 무리뉴 감독은 김민재 선수와 이루지 못한 인연이 있죠. 바로 토트넘 감독 시절의 영입 시도입니다. 토트넘의 김민재 선수 영입설은 2020년 여름에 한창 퍼졌는데요. 당시에 무려 토트넘뿐 아니라 유벤투스 등의 빅클럽이 거론됐지만 김민재 선수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빅리그 구단들의 관심은 감사하나 또 실제로 많이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오퍼를 한 팀이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 축구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정지 상태였던 그런 사정이 겹치면서 결국 어느 팀으로도 가지 못하고 베이징 고원에 남았습니다. 1년 뒤인 2021년 강한 러브콜을 보낸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로 향했죠. 그리고 올해 마침내 빅리그 구단인 나폴리로 이적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나폴리로 온 뒤에는 검증은 필요 없다, 적응은 필요 없다라는 듯이 빅리그 구단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자, 토트넘이 2020년에 김민재 영입에 매달렸는데 2021년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재 영입을 강하게 원했던 것이 이제 이따가 나간 인물인 무리뉴 감독이었기 때문이죠.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도 김민재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특히 무리뉴 감독이 확신을 갖고 영입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개인적으로도 김민재 선수에게 러브콜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그런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해 영입이 무산됐고 그 다음 해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감독은 누누 산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또 안토니오 콘테였죠. 이들은 무리뉴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민재 영입설은, 토트넘 영입설은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여름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로 올 때도 무리뉴 감독은 김민재의 영입 가능성을 타진해 봤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때 로마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이적 자금이 올여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센터백을 아예 한 명도 영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가능성만 타진하는 차원에서 김민재에 대한 관심은 끝나게 되었죠. 김민재 선수는 자신에게 강한 확신을 보내는 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네르바체로 갈 때도, 렌을 고려했을 때도, 나폴리로 올 때도 그랬죠. 좀 미온적인 팀은 잘 택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 한때 갈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였던 건 무리뉴 감독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풀지 못하면서 그 인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에 앞서서 나폴리와 AS 로마의 현재 성적, 또 현재 상황, 두 팀의 경기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를 갖지 못한 무리뉴와 김민재의 대결, 적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 두 팀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두 팀 모두 대체로 순항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세리에A 11라운드의 최고 빅매치입니다. 나폴리 아시다시피 8승 2무로 1위에 올라있죠? 전 유럽 5대 리그에서 단 셋만 남은 무패팀입니다. 라리가 선두 레알 마드리드, 프랑스 리그앙 선두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나폴리까지 세 팀만 무패해요. 로마는 현재 4위인데요. 나폴리와 승점차가 단 4점에 불과하니까 그다지 큰 격차는 아닙니다. 사실은 뉴스로 들으셨을 수도 있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로마가 좀 부진하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성적은 현재 4위로 괜찮다는 거, 7승 1무 2패, 나폴리의 8승 2무와 그린 큰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골 득실을 보면 왜 두 팀의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고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나폴리가 25득점 9실점으로 세리에A 최다 득점 1위, 최소 실점은 공동 4위, 골득실은 공동 1위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13득점 9실점이에요. 실점은 나폴리와 똑같죠? 0점대니까 준수한데요. 골을 너무 못 넣습니다. 득점력은 공동 7위 수준이에요. 솔직히 경기당 1.3골밖에 못 넣고 승률이 70%나 된다는 게 희한할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익숙하시죠? 그렇습니다. 로마 이번 시즌 7승 중 6승이 한 골 차 승리, 그중 3경기는 1대0 승리입니다. 이걸 이탈리아에서는 우노제로라고 하는데요. 1-0, 1대0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답답한 경기를 하고도 승점을 따내는 무리뉴 감독 특유의 축구가 돌아온 것이죠. 토트넘 감독 시절에 보셨죠?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그 전에 인테르, 첼시 많은 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 무리뉴가 여전합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지금 콘테 감독이 하는 축구랑도 느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저렇게 하고도 이기긴 이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축구, 무리뉴 감독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데르비 델 솔이라는 유서 깊은 라이벌전인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데르비 델 솔은, 솔이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더비 경기라는 얘기고요. 또 데르비 델 수드라고도 부릅니다. 수드는 사우스랑 같은 거죠. 남부의 더비 경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서 깊은 경기고요. 이탈리아 축구의 아웃사이더들 중에서 최강자를 뽑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중심은 늘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북부와 중부였기 때문에 남부 팀들은 좀 소외된 상황이었어요. 뭐 북부의 밀라노의 두 팀, 뭐 유벤투스, 그 전에 한참 전에 이제 최고 팀이었던 토리노, 뭐 여러 가지 명문 팀들이 다 몰려 있고, 소위 칠공주 시대 때도 대부분 북부였는데 남부를 대표한 팀 몇 안 되거든요. 그 아웃사이더 중에서 이탈리아 정상에 올라간 남부 팀이 딱 4팀밖에 안 됩니다. 로마가 스쿠데토 3번, 나폴리가 2번, 라치오가 2번, 칼리아리, 섬에 있는 팀이죠. 칼리아리가 1번, 이렇게 딱 4팀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명문인 로마, 또 나폴리, 이 두 팀이 각 도시를 대표해서 맞붙는 경기가 바로 데르비 델 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나폴리의 약 우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시즌 동안을 보면 나폴리 입장에서 5승 3무 2패이기 때문에 나폴리가 많이 우세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약 우세라고 한 이유는 바로 지난 시즌 이 무승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이 무리뉴와 스팔레티 감독이 두 팀에 각각 부임한 뒤 유일하게 치른 맞대결이기 때문에 앞선 시즌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 전적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이번 시즌에 달라진 전력이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매치업입니다. 자, 나폴리 입장에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나폴리는 주전 수비수 아미르 라흐마니를 빼면 확정적인 결정 선수는 없습니다. 지난 경기를 걸렀던 핵심 미드필더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의 경우에는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뛸 수 있다는 현지 전망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안기사가 안 나온다면 또다시 은돔벨레 선발을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은돔벨레 선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또 많은 분석에서 역시 안기사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다. 뭐 팀의 어떤 중원 장악,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은돔벨레의 기존 모습, 토트넘에서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훨씬 열심히 뛰는 것도 사실이고, 은돔벨레 나름의 장점이 나오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 나폴리 구단에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영상도 올렸습니다. 열심히 뛰는 은돔벨레 스페셜,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모아가지고 한 영상을 올렸어요. 은돔벨레가 열심히 압박하고 막 탈압박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한 하이라이트를 올리면서 역시 중원의 미들맨이다, 대충 이런 문구까지 달아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은돔벨레가 조금 더 컨디션을 점점 올려간다면, 만약에 안기사가 부진하고 안기사가 못 나오더라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서서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를 통해서 디에고 데메가 돌아왔어요. 디에고 데메는 장기 결장 중이었던 미드필더인데 굉장히 수비적인 미드필더고 뭐 단점들도 있긴 하지만 중원의 장악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돌아오면서 나폴리는 라흐마니만 뺀 풀 멤버에 가까워졌습니다. 라흐마니의 공백, 아마도 다시 한번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해결을 하겠죠? 라흐마니 빠진 뒤에 줄곧 그랬으니까요. 나폴리는 정말 모처럼 이번 주 주중 경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부담을 좀 덜어낸 상황이고 회복을 좀 했을 겁니다. 스팔레티 감독의 플랜 B, 그러니까 라흐마니 없을 때의 최선의 플랜인 제주스 김민재 조합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주장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에 오기 전에 로마에서 4시즌이나 뛰기도 했던 로마가 상당히 친숙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홈커밍 매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의 고민거리를 보죠. 자, 일단 부상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번 시즌 AS 로마의 최고가 아니고 세리에 전체 최고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던 파올로 디발라가 이탈했기 때문이죠. 디발라는 앞선 9라운드 레체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넣은 직후에 교체 빠졌어요. 왜냐하면 킥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다리 부상이라는 좀 황당한 부상 사유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다리를 절면서 자기 발로 나가더니 결과가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복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월드컵 참가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좀 안타까운 진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시즌 디발라는 빠지기 전까지 5골 2도움, 리그에서만입니다. 5골 2도움을 기록했고 경기당 키패스 5위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로마 공격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디발라는 원래 슈퍼스타급 선수죠. 다들 아시는 그런 선수입니다. 유벤투스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영입되면서 또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호날두가 아닌 본인이 세리에 MVP를 수상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입증했던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쭉 슬럼프가 좀 있고 약간 안 좋은 침체기가 좀 이어지다가 이번에 유벤투스를 떠나 로마로 이적하면서 본인의 어떤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경기력에 물이 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백은 정말 심대한 타격이고요. 무리뉴 감독이 몇 명의 특정 공격수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좀 역할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번 시즌 로마는 디발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발라가 없는 로마 공격 아예 붕괴된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한 이제 윙백 제키 첼리크, 미드필더 조르지뉴 베이날돔 역시 못 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날둠 뭐 익숙하시죠? 리버풀의 그 주사위형 미드필더 베이날둠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자, 부상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디발라를 제외한 공격진의 부진입니다. 원래 로마는 공격진이 화려한 편이에요. 훌륭한 원톱 태미 에이브라임이 있는데 에이브라임은 지난 시즌 해리 케인보다 골을 더 많이 넣으면서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중에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죠. 잉글랜드 대표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지난 시즌 맹활약을 통해서 대표팀 복귀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보 선수로는 충분히 쓸만한 공격수, 벤치로는 괜찮은 엘드로 쇼무로도프가 있었습니다. 쇼무로도프는 우즈벡 대표예요. 그 4년 때는 아시아 공격수 중에 넘버1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꺾였지만.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로 영입한 선수는 이탈리아 대표 안드레아 벨로티. 이렇게 정말 화려한 라인업이고 최전방에 좀 덩치가 있는 공격수를 셋이나 가지고 있는데 다 클래스가 괜찮아요. 그런데 로마의 빈공, 아까 말씀드린 단 13득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디발라에 이은 팀 내 득점 2위가 누굴까요? 크리스 스몰링입니다. 세트피스의 신 스몰링이죠. 메뉴에 있던 그 수비수 스몰링, 그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스몰링에게 세트피스를 주로 올려주는 펠레그리니가 이 세트피스 위주로 어시스트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공격수들은 골을 얼마나 넣느냐? 에이브라임이 딱 2골 넣었고요. 멜로티와 쇼무로도프는 무득점입니다. 그리고 파괴력이 있는 이선 공격수 니콜로 짜니올로. 지난 시즌까지는 또 주전이었던 선수죠. 이 선수 역시 현재까지 무득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공격진은 뭐 빠져나간 디발라 한 명만 정상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평소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원래 컨디션에 못 미친 그런 경기력이기 때문에 나폴리전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재가 승부해야 할 공격수 이번에 누굴 막아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여러 내용을 보면서 정리가 됐죠? 김민재가 상대해야 할 공격수들은 원래대로라면 하나같이 까다롭습니다. 자, 에이브라임은 빠르고 힘도 좋아요. 그리고 쇼무로도프는 장신인데 측면 플레이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성실하고 좀 파괴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벨로티는 힘도 세지만 엄청난 투지와 활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팀 플레이 기여도가 아주 높아요. 다들 까다로운 선수들이죠. 하지만 최근 상태를 볼 때 또 이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줘야 할 디발라의 부재까지 감안할 때 김민재 선수에겐 좀 쉬운 경기가 되지 않겠나 감히 예상해 봅니다. 아까 디발라가 키패스 리그 5위라고 했죠? 근데 디발라가 도움이 2개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다들 날려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김민재와 뭐 공격수의 대결보다는 상대 센터백 이바니에스와의 간접 대결에 전 좀 관심이 갑니다. 이바니에스는 이번 시즌 굉장히 맹활약 중인 선수고요. 좀 어린 선수예요. 브라질 출신 센터백인데 그래서 김민재와 더불어 세리아 최고 센터백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입니다. 지난 9월에는 브라질 A매치 데뷔까지 하면서 잘하면 월드컵에 카타르 월드컵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선수예요.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스피드, 힘, 공 다루는 기술을 모두 겸비한 선수니까 두 선수의 간접 대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제공권? 김민재 선수는 원래 제공권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키에 비해서 안 좋다는 얘기를 듣다가 이번 시즌 나폴리 오면서 정말 비약적으로 좋아졌죠. 그런데 이바니에스는 여전히 제공권은 약간 안 좋은 편이다. 이 정도의 차이를 빼면 두 선수가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바니에스는 로마가 주로 3백을 쓰기 때문에 스토퍼로 뜁니다. 김민재는 4백에 두 센터백 중 한 명으로 뛰고요. 역할 차이도 좀 있겠는데 아무튼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좀 김민재의 베스트 수비수상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세리에아는 베스트 수비수 상이 있습니다. 김민재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됐잖아요. 이바니에스가 좀 추격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맞대결에서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지는 좀 시즌 막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